네, 하우투 워라벨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잠을 잘 주무셨어요? 좋아요. 네. 제 책에 대한 그 활동들이라면 언제든지 열심히 홍보를.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뭐 제가 감히 잘 살다는 게 뭔지 네. 뭐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되게 초현실적인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지기에는 뭐 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회가 드라마티컬하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진 여건에서 자신이 가장 잘 즐기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네. 그래서 소확행을 잘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잘 사는 삶이 아닐까. 근데 뭐 여건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에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즐길 수 없다면 그거는 잘 사는 삶이 아닌 거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그런 거네요. 나를 위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 잘 사는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물론 뭐 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에서는 그냥 나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그게 결국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어봐 주세요. MC님은 뭘 네.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그냥 적당히 벌고 그렇죠. 적당히 내 시간 챙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챙기면서 사는 게 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제 중심이었네요. 제가 잘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이 변하고 있는데 나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저랑 일맥상통한 게 적당히 벌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기 때문에 거의 저랑 일맥상통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또 잘 사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아주 부장님 보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저 뒤에 더 좋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부장님 자랑도 해주실 거죠? 부장님 사랑합니다. 부장님 좋아요 누르셨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돈 벌다는 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혹은 네.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방향성을 잃는 것 같아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수단 자체가 목적돼 있기도 했고요. 사실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좀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자, 그러면 소제목 한번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하기 위해 사나요? 살기 위해 일하나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산업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를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로 한번 나눠본다면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고요. 농경사회. 근데 사실 엄청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네. 30년 전, 40년 전 네. 이야기인데 그때는 사실 뭐 일과 그리고 삶이 모호했죠. 왜냐면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먹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먹고 산다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농경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일과 삶의 분리가 모호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 워라밸이란 말이 안 맞았겠죠. 워크와 라이프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사회로 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있죠. 그때는 농경사회 때는 9 to 6가 없었겠지만 산업사회로 오면서 9 to 6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쵸. 사람들이 열심히 다 같이 와서 으쌰으쌰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 또 큰 변화는 뭐 아버지만 일했던 사회에서 지금은 당연하게도 이제 맞벌이 세대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일을 해야 되는 세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일 자체가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 많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말도 되게 웃겨요. 누구에게나 저녁은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속뜻은 뭐 이제 저녁 이후에 이제 일 이후에 자신만의 개인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다행히 뭐 워라밸을 쓴 작가이기 때문에 저녁에 있는 삶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가끔씩은 필요한 야근이라든지 네. 회식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가정을 못 돌보거나 음. 저 자신을 못 돌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식은 저녁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추구를 하고 그리고 있다.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것도 외국과 한국 사회가 되게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네. 그 새마을 운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성향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되게 옛날 사례잖아요. 네네. 지금이랑 안 맞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워라밸도요.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 80년도에 WLB라는 단어로 한바탕 샥 훑고 갔다고 해요. 이 앞글자만 딴 거네요. 그렇죠, 네. WLB.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지금 그들에게 네. 워라밸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되게 옛날 거죠. 뒤쳐져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서야 사실 그 사람들보다 30년 뒤처진 지금에서야 워라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체득화되고 자연스러운 건데 네, 이미. 우리는 이제서야 네. 좀 불편하지만 워라밸을 이야기하는 네. 과도기네요, 우리나라. 굉장한 과도기죠. 그런 과도기에 선봉에 서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누군가 쓴소리를 좀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네. 혹시 SNS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독일 사례인데 네. 프랑스 사례네요. 네. 프랑스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코리안 스타일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네. 코리안 스타일이면 뭘까요? 야근 많이 하고. 야근 많이 주말 하고 출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네. 관리자의 눈에 띄려고 하고 그쵸. 그랬더니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네. 결국에는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문화는 네. 일과 삶의 균형을 정착시키는 문화였는데 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그런 문화를 망가뜨리면 오,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게 뭐가 되냐 네. 라고 하면서 경고를 받았다고 멋있다. 그렇죠? 멋있죠. 네. 사실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이제 와서 그걸 멋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상에 혹은 네.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하면서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겠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음. 혹여라도 성과를 못 내면 그에 합당한 뭐 징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성실함 혹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맞아. 그런 것들로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 성실함의 척도가 야근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야근도 되고 아니면은 성과보다는 뭐 관리자의 눈에 더 띄기 위한 것.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관리자들도 나 그러잖아요. 야, 주말에 나왔더니 모 과장은 출근했더라. 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니네도 주말에 나와서 일해라. 그쵸, 그런 것처럼 손짓이. 들리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의 네. 정상화가 아직도 우리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효율을 가장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학 전공하시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경영학적 의미가 뭡니까? 이익 창출. 카메라 잘 맞아요. 맞나요? 네. 이익 창출인데요. 네.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를 내고 수익을 만들어. 그렇죠. 되죠. 네. 그러려면은 효율적이고 네.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음. 회사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네. 뭐 보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동일하게 네. 성실함, 네. 충성심 그리고 관리자의 눈에 띄기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것과 동일하게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 대한민국 직장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데 반효율적인데 그죠? 그렇죠. 제 책에도 그래서 제가 이게 회사냐 동호회냐 네. 그렇게 써놨어요. 네. 사실 성실함, 충성심 이런 건 동호회에서 굉장히 네. 요구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회사와 동호회의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네.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 워라밸이 가능하겠습니까? 작가님 예전 직장은 그런 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곳이었죠. 뭐 전 직장까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커트 네 편집해 주시고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네네. 그 업이 맞지 않아서 온 거죠. 그렇죠. 예, 괜찮았어요. 네, 네. 예. 그 좋은 회사였다. 검색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네, 작가님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은 어쨌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관리자가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죠. 관리자가 안 되고 싶다면 사실 네. 거짓말이겠죠. 네. 하지만 요즘 세대들, 저도 그런 마인드가 일부 있지만 네. 요즘에는 물어보면요. 관리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난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오히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관리자들이라든지 우리의 모습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혹은 뭐 성과를 많이 내서 성장하는 관리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나도 저렇게 모습이 돼야겠다 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뭐 사내 정치를 한다든지 인맥을 잘 쓴다든지 그런 걸로 관리자가 되는 모습을 많이 네. 보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관리자가 돼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 봤기 때문에 당연히 닮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네. 굳이 그런 모습이 롤 모델이 될 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네. 미국의 되게 유명한 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데 네. 미국인들 한 3,000명 대상으로 음. 혹시 당신은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승진하고 싶습니까? 얘기했을 때 되게 극소수 한 1% 정도만이 나는 관리자가 되겠다, 임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승진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네. 자기의 역량과 네. 관계없이 난 무조건 위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네. 하겠죠. 저는 그런 거에 보면서요. 뭐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요 개인 시간이 주어도 뭘 할지 잘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내 취미가 뭔지, 맞아요. 그 나를 위한 게 뭔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사대주의적으로 보는 건 네. 아닙니다만 네. 그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내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싶은 취미도 많고 음.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서 승부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그래도 관리자 기회가 온다면 온다면 해야겠죠. 저는 일을 잘하니까요. 부장님이 좋아요. 부장님이 좋아요 누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조직 충성도와 가정 충성도는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로섬 아닌가요? 제로섬. 네. 빵시원 알겠습니다. 제로섬. 그러면 작가님 현재 직장에 대해서 일단 현재 진단을 먼저 해볼게요. 현재 네네. 직장은 어떠세요? 칼퇴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다행히도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퇴근하고 있고요. 네. 물론 야근할 때도 많고 네. 뭐 주말 근무도 자주 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보다는 칼퇴를 많이 하고 있죠. 칼퇴라는 단어가 좀 웃기지 않아요? 원래 주어진 시간에 퇴근하는 건데 칼퇴라는 단어는 좀 저는 웃겨요. 칼퇴는 그럼요. 칼퇴라는 단어는요. 네. 심지어 그 영어가 네. 굉장히 많은 뜻을 만들 수가 있고 네. 되게 오래된 언어잖아요. 영어에서 수거로조차도 칼퇴라는 뜻은 없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퇴근이란 말 자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이 그 시간에 네. 내가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가는 건데 네. 거기다 칼을 붙여버렸어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6시가 칼퇴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6시 반쯤 가면서 저 오늘 칼퇴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눈치 아이러니하면서 보면서. 네. 비정상적인 거를 되게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퇴근하는 걸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해요. 물론 쉽진 않다고는 하지만 근데 눈치는 좀 봐야죠. 왜냐하면 다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네. 뭐 개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일하는 거라면 뭐 동료가 일을 좀 덜 했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아직 일을 뭐 더 시킬 게 있는지 눈치를 보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근데 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일을 다 마쳤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큰 이슈가 없는데도 집에 못 가는 게 순전히 눈치 때문에 못 가는 강압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네. 뭐 그동안의 관행 때문이라면 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뭐 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겠죠. 실제 자기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네, 그런 윗사람이 경우 못 굉장히 가서 못 많죠. 가는 경우. 뭐 물론 이제 신입사원분들은 당연히 일단 그럴 테고 네.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어진 문화가 대한민국에 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나는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 우리 회사 안 그래.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뭐 그런 부장님이 되면 그런 눈치 안 주실 건가요? 저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을 철저하게 체크하겠죠.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좀 논해야 될 얘기긴 네. 한데요. 워라벨의 기본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만 잘한다면 맞아요. 집에 칼퇴근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맞아요. 워라벨가 놀고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자기 업무를 다 한 상황에서 그죠? 그럼요.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워라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고 라워벨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워라벨, 라워벨 이름이 그렇죠. 좀 바뀐 거네요. 우리가 라워벨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워라벨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의 차이인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사회 시간, 음.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는 의무와 권리로서 돌아간다. 일은 워크는 의무고요. 네. 그리고 라이프는 권리예요. 네. 만약에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라이프만 즐기려고 한다면 그거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창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제 책에는 민폐라고 써놨습니다만 그런 민폐에게 워라벨이 적용되지는 사실 않는 거죠.
뭐 모르죠.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난 라이프만 즐길 거야 하면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라이프만 즐길 거야 하는 거는 곧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거는 우리의 이제 직장 생활과 맞지 않는 거죠. 진짜 결이. 민폐다. 민폐. 그럼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인 질문. 조직 충성도와 가정 충성도는 서로 대립되는 건가요? 다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뭐 빈부의 격차나 그런 거 관계없이 24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지잖아요. 네. 하지만 회사에서 뭐 야근을 더 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의 일을 제쳐두고 집에 가서 시간을 더 보내거나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시간은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동시에 쓰는 워라밸은 제로섬 게임은 맞아 보여요. 하지만 그 제로섬 게임의 문제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였죠? 예를 들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 있겠죠. 네. 그 축이 있는데 네. 워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기울어진 이유가 내가 일을 못해서 혹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해서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 내려가 있는 이유가 네. 성실함, 충성도 아니면 조직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추가 내려가 있다면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추의 비유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추가 내려간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또 드라마가 있잖아요. 아 예, 한 3년 전에. BGM 터집니까? 네, 지금 나오고 이거 있어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작권 있으면 그냥 제 목소리로 넣어주세요. 미생이죠. 그럼요. 한 3년 네. 전인가요? 그 TVN에서 네. 만든 미생 네. 드라마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이거 진짜 저 드라마 원래 안 챙겨보는 사람인데 이거 제가 딱 취업 준비하는 시즌이기도 했고 정말 챙겨서 봤거든요.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봤죠. 네, 회사원들도 많이 보셨다고. 그렇죠. 네. 그 많이 본 이유가 뭘까요? 공감해서. 그렇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네. 다른 것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 회사 생활에 대한 디테일을 엄청나게 신경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 보셨어요? 그 장글의 책상이라든지 주인공 책상들을 진짜 실제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다가 포스트잇 하나까지도 똑같이 붙여놨대요. 디테일하게. 그렇죠. 디테일하게. 아. 그러니까 회사인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드라마가 네. 미생이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네. 저 같은 아저씨나 당신 같은 드라마 안 보는 사람들도 네. 많이 봤던 거죠. 진짜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실제 근데 장글의 일과를 보면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럼요. 제가 TVN 그 미생을 보면서 네. 저 진짜 한 두세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장글의 시간을 내가 한번 분석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덕분데요, 그 정도면. 네. 덕후 맞아요. 덕후 맞아요. 장글의 일주일을 제가 시간표를 그려봤어요. 드라마에 나온 거를 이제 네. 정리를 하셔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거든요. 네. 아마 한 요쯤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고 네. 있죠. 네. 장글- 이렇게 나와요. 이쪽인가요? 이거 이렇게 위에 재밌는 하면 거 어떡하죠? 같아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위쪽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가신대요. 네네. 장글의 시간표를 봤더니 네. 진짜로 물론 픽션이지만 네. 진짜로 자기의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5시간밖에 없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네. 7일을 분석해봤는데. 근데 이게 뭐 TVN 드라마니까 그렇지 하겠지만 네. 대부분 공감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이 뭐 공감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어렵다. 아, 혹은 내 시간이 있더라도 뭘 네.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내 삶을 사는 건데 내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장글의 시간표를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네. 했던 게 시간표 그리기였잖아요. 그쵸, 계획표 방학 그리기. 때나 막 이럴 때. 네. 네. 그런 거를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 일주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TV의 장글의 시간표를 그려보고 네. 제 시간표를 진짜 리마인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방향성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네.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은 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나에 대한 분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려봤는데 다행히도 가족과 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반대로 뭐 했는지 모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뭐 아. 1시간, 2시간씩. 예를 들면 저녁 뭐 9시, 10시 그 사이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을 다 더해보니 근 10시간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렇죠. 그런 시간은 네. 반대로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음. 내가 하루에 1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뭘 해야겠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아니면 쉬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쉬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음. 누군가는 계획표를 그려봤더니 와 나의 일주일은 진짜 회사랑 집밖에 없었다. 회사 잠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오면 더 실천하기도 좋고 그쵸.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시간표를 한번 되돌이켜서 그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성하신 그 파일 좀 공유해 주세요. 이제 책에 나온 그 유료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나요? 아니, 이쯤입니다. 이쯤.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들리셨네요. 지금. 이거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금 첨부 파일 확인하셔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자신의 일주일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워라벨 단어에 대해서 네네.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라벨 단어는 언제 등장을 했죠? 사실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2018년 들어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다행인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워라벨 단어는 신조어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 10년 전에 네. 모 대선 주자가 네. 그 대선 슬로건으로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10년 그게 전이요?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네. 우리 10년 동안 워라벨 이야기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워라벨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10년 동안에 뭐 고민이 많지는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고민이 많이 있었고 물론 네.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됐죠.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아요.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슈잖아요. 사회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것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작가님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주소에 워라벨 현주소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국인의 노동 시간 OECD가 발표한 자료가 있다는데. 네. 뭐 우리가 늘 OECD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가장 뭐 객관적이기도 하고요. 또 OECD에서 비교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보고 읽어도 되나요? 그거 아직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쵸. 작가님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2017년 네.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많아요. 제가 뭐 숫자까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2069시간인데 OECD 평균에 비해서 몇 시간이 더 많은 줄 아세요? 10시간? 305시간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보다요? 그 참 감이 안 오죠. 305시간이면요. 근로 일수로 따졌을 때는 무려 38일을 더 일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1년에 38일을 더 한다고요? 네. 평균적으로 다른 와. 나라에 비해서 1년에 38일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는 13월까지 있나 봐요. 그러면 돈은 많이 주겠죠. 그러면야 좋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이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네. 보고 읽을게요. 한국의 평균 실질 임금은 32,399달러로 네. 평균의 네. 75% 이것도 밖에 적네.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은 1년에 38일 더 하는데 돈은 75%밖에 못 받는다. 안타깝죠.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네요. 착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덜 받고.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제 또 좀 비교를 해야겠죠. 좀 더 감이 오려면 그쵸. 일단 옆집하고 비교해 볼까요? 혹시 또 니온? 네. 네. 일본과 좀 네네. 비교를 해보면 네. 뭐 글쎄요 다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일본에 비해서 지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는 네. 40일 정도 일을 더 한다고 하고요. 일본보다요. 네, 임금은 딱 3분의 1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꼭 지더라.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독일한테 이겼잖아요. 네. 독일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독일은 제가 축구도 이겼는데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에 비하면요 네. 진짜 충격적이에요. 임금은 70%를 받는데 일은 얼마큼 더 하냐? 근로 일수로 따졌을 때 4달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1년 12달인데 독일보다 4달을 더 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산술적인 평균치지만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삶의 질은 뭐 OECD와 비교해 보면 야. 굉장히 바닥 수준이겠죠. 축구 이긴 게 의미가 없네요. 축구라고 얘기하죠. 지금 위험한 발언들을 다 피해나가 지금.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나라 사람 행복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사는데 행복지수가 높을 리가 없겠죠. 사실 행복지수는 네.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혹은 뭐 객관적이진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네. 뭐 나오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도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를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요. 155개 조사 국가가 있었는데 네. 2017년 세계 행복지수에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됐을까요? 150 국가 중에 인간적으로 100등 안에 듭시다.
빅동에 들었어요. 만족합니다. 56위 정도? 오, 56, 150팀 중에서. 네, 150등 56위. 네.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적 대국, 경제적 대국, 뭐 10위권 거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50위라는 건 굉장히 낮은 타이틀이죠. 아, 물론 이제 뭐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연관이 뭐 반드시 정비례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이고 그리고 뭐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도 수치를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일하고 덜 받고 불행하고. 조금 더 열받는 얘기 한번 더 할까요, 말까요? 합시다. 공개합시다. 그 세계적인 여행사 있어요. 네. 이름만 들으면 익스 땡땡땡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네. 한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평균 휴가 일수. 근데 충격적인 거는요. 이런 조사도 있네. 네. 28개국 가운데 10일 미만으로 휴가를 간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잘한 건가요? 유일한 건데? 1등이잖아요. 1등. 네. 어쨌든 1등. 아, 1년에 10일 미만으로 휴가 쓴 나라가 나라는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마 대부분 보시는 직장인들 아시겠지만 연간 뭐 12일 이상, 한 15일 정도 평균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10일 미만, 정확하게는 8일을 휴가 썼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반 수준밖에 휴가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를 더 쓸 수도 있긴 하잖아요. 10일 이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네. 뭐 공식적으로는 쓸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썼다는 거죠. 작가님 작년에 며칠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10일 미만으로 갔습니다. 워라밸 선언하셔야겠네요. 선언했는데도 못 가는 거면은 저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며칠 쓰실 건가요? 올해도 10일 미만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많이 아끼시네요. 네네. 당신처럼 개인 사업자였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안 쉬는 게 불안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인가라고 돌이켜보면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동과 청소년에 또 관한 지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거고 제가 아들이 이번에 1학년 들어갔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입학식도 갔다 오고 이제 학교 가는 뒷모습도 자주 보는데 네. 되게 예뻐요. 그리고 되게 기특하고 네. 대견해요. 근데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네. 너무 안쓰러워요. 한편으로는. 그럼요. 우리가 9 to 6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대우는 못 지키지만. 근데 직장인의 삶이 9 to 6라면 저는 이제 앞으로 한 30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학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70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게 네. 진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조사. 삶의 만족도 조사인데 아이들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했다고 해요. 네. OECD에서 조사한 아동과 청소년의 삶 만족도라는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네. 2017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과연. 한국 학생들의 삶 만족도가 48개국 조사 국가 중에 몇 등 정도 됐을까요? 30등 정도.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네. 48개국 중에 47등이었다고요. 와. 뒤에 한 국가밖에 없어요. 어딘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뒤에 너무 하나밖에 안타깝죠.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야 이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이걸 과연 물려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좀 워라밸에 대해서 다소 진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되게 중요한 과도기 그럼요.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당장 뭐 해결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렇죠. 네, 토론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다소 뭐 무겁거나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지언정 네. 이러한 아젠다를 계속 던져주고 누군가는 쓴소리를 좀 해줘야 네. 사회가 변화하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47등 너무 부끄러운데요. 뒤에 한국과는 제가 공유하지 않겠는데요. 나중에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자, 그러면 하우투 워라벨 작가님이시니까 요새 또 워라벨에 관련한 신조어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프로 야근러 네, 압니다. 아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아세요? 네. 프로 야근러, 프로 플러스 야근 플러스 ER을 붙인 프로 야근러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나요? 학술적으로 설명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프로 야근러. 말 그대로 우리는 네. 야근을 너무 잘하고 네. 즐기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아이러니. 굉장히 잘하는. 네. 그래서 프로 야근러라는 신조어는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통용되는. 그래도 뭐
아무 자격증이 없지만 프로 야구라는 타이틀 하나 다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든 어쨌든 프로니까요. 그렇죠. 프로는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럼 사축. 사축은 네. 회사에 가축을 붙인 우리가 예전에 뭐 소나 말 이런 거 집에서 네. 키우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우리를 가축처럼 대하기 때문에 사축이란 말이 신조어로 발생되기도 했죠.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누구나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조어인 것 같고요. 음. 제가 하나 더 질문 들어보면은 N포족 들어봤죠? N포족. 그렇죠. 요새 젊은 친구들을. 그렇죠. 젊은 친구들 N포족이어서 너무 네. 안타까운데 뭐 직장인들도 물론 N포족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포기했다고 해서 쉼포족이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딱 오네요. 그렇죠. 쉼을 포기한. 그러니까요. 뭐 여러 너무 가지 너무 여건상, 슬프다. 뭐 회사 여건상 네. 그리고 사회가 너무 어렵고 네. 자신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네. 쉼을 포기한 쉼포족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쵸. 포기하는 걸 다 떠나서 쉼을 포기한다는. 그렇죠. 네, 마지막 지친 한국 이제는 워라밸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과거에 비해서 분명 잘 살고 있어요. 그럼요. 윤택해졌잖아요. 우리가 워라밸을 얘기하다 보면 네. 다소 이제 윗세대 뭐들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그들이 노력해서 이룬 그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전혀 부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기술적 환경과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을 향유하면서 똑똑해지기도 했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의 질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자살률도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쵸. 현대인들. 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게 너무 쉬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SNS를 한다든지 네. TV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남이 삶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늘 연출됐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서 네. 자신의 삶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남의 삶을 보게 되면 내 삶이 그거보다 좋을 리는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네.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리고 좀 비교당하고 SNS에 누가 자기 불행한 거 올리겠습니까? 가장 좋은 그럼요. 순간, 좋은 그렇죠. 곳 갔을 때만 사진을 올리는데 그럼요.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런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는 결국에는 비교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게 되고 네. 아니면 하게 되고 네. 취미 활동도 그저 그냥 TV 보는 것도 괜찮고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데 남이 예를 들어서 뭐 승마를 한다거나 네. 뭐 볼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가게 되고 장비를 또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돈은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면 또 불안하고 불안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죠. 맞아요. 비교하는 거 진짜 나빠요. 그럼요. 우리 엄마도 맨날 승범이랑 비교했거든. 엄마, 승범이보다 엄마한테 내가 더 잘하거든. 저희 와이프도 맨날 옆집 남자가 돈 많이 벌어온다 하는데요. 그래서 옆집 남자는 어디 회사 다녀서 잘 모른대요. 그냥 그런 거 맨날 같아요. 비교를 하시는 그냥 거군요. 그런 거 같다고. 맞아요. 비교는 진짜 안 좋고 SNS를 뭐 좋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한 채널을 기술적이 주는 그런 뭐 좋은 장점들을 버리자는 건 아닌데 네. 다만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가님 SNS 하세요?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아예? 아예. 아, 깨통만 하고요. 아, 전혀 안 하는데 다만 계정은 있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남하고 얘기하려면 네. 좀 어느 정도 프로세스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계정은 있는데 뭐 하나도 올린다거나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뭐 눈팅도 전혀 안 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해요. 뭐 네. 그런 것들이 NC님은 되게 많이 하시죠. 전 약간 관종이어가지고. 프로 관종러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이 세트장 왔을 때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나를 위한 300대. 아니 근데 저는 그 업에 관련된 것도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저 사회자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워라벨이나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자신의 필요한 만큼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과하거나 혹은 굉장히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또 비교의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불안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책에서는 진정한 휴식을 주자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그 질문이었군요. 네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눈빛 보고 바로 답변까지 휴식을 주자 제가 가이드라인까지 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네네. 워라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겠고 그 시간 속에서 나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겠죠.
근데 휴식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휴식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한 20년 전에 한국인의 뭐 문화에 대한 조사한 게 있었고요. 동일하게 얼마 전에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쉬는 시간, 여가 시간에 뭘 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많이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 뭐가 1위였을까요? 30년 전과 지금 그렇죠. 막 잠자기. 잠자기가 취미입니까? 그건 살기 위한 생존 아닙니까? 생존? 아, 되게 잘 자줘서. TV 보기가 1등이었다고요. 텔레비전. 그렇죠. TV 보기가 그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 나올 건데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한 60% 이상으로 그때도 네. 1위였지만 지금도 1위라고 해요. 30년 동안 내내.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할 게 없어서 뭐 안 좋은 이유 때문에 TV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TV 보기도 분명히 휴식이 되고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MC님 혹시 예전에 네. 취업 준비할 때 네.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가족관계 등등등 쓸 수 있는데 네. 취미 칸 나오면 멘붕 오죠. 당황스럽죠. 취미 공포증, 음악 듣기, 독서, 영화 감상, 클래식 뭐 이런 거. 등산 뭐 이런 거 그렇죠. 거기에 누가 TV 보기, 뭐 맞아요. 숨쉬기, 맞아요. 만화책 보기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취미조차도 내 휴식조차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의식하고. 그렇죠. 남이 봤을 때 그럴 만한 그럴싸한 취미, 휴가 이런 걸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그냥 지 멋대로 지가 느꼈을 때 가장 편한 상태가 휴식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자기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자기가 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막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박 2일 시간을 낼 필요가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표를 만들어 보고 그 시간 내에서 짧게라도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MC님 어제 네. 일하셨죠? 네네. 근데 어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나에게 그냥 그나마 긍정적이고 네. 휴식이 됐던 순간 네. 기억하시나요? 저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네. 유튜브 몇 시간 봤어요?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요새. 짧게 보지 않아요? 네네. 근데 시간 날 유튜브. 때마다. 네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제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자체가 나한테 충분히 네. 휴식을 주고 나에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요. 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야, 너 쉬는 시간에 뭐 하냐? 그러면 나 그냥 앉아서 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뭔가 죄책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작가님은 쉬실 때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쉬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안마의자 샀어요. 안마의자. 안마의자 샀어요. 네, 안마의자 샀어요. 네. 거기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뭐 안마의자가 한 텀에 20분 정도밖에 안 돌아요. 네.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누워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 있으면 그건 저한테 엄청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쉬는 거 휴식이 있어야지 네. 또 새로운 에너지가 또 그렇죠. 나오고. 안마의자 중고나라에서 샀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싸요. 예. 어디? 위화감 드릴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나라에서 한 50만 원 정도면 요즘 괜찮은 거 사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워낙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그게 다시 회수되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사람이 주물러 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사람이 주물러주는 안 해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 저희 공식 질문 한 문장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한 문장 토크! 빰빰. 굉장히 쑥스럽네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작가님?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워라밸을 한다는 것은 1과 3 모두에서 윈윈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굉장히 로봇 같이 말씀. 왜냐면 이건 또랑또랑 들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워라밸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해요. 네. 막 복잡한 생각 많이 하는데 1과 3 모두 잘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워라밸은 안녕하신가요? 이상 진행의 안성민 MC 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